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신 중에 가장 흔히 생기는 불편한 증상인 입덧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입덧의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약물적인, 아주 심하면 약물을 먹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임신부들이 약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혹시 아기한테 해가 될까 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입덧 불편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비약물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산부인과 교과서에 기반이 되는 미국 산부인과 학회의 임상 지침, 즉 의사들이 공부해서 환자들을 보는 지침서인 임상 지침서 2018년에 발표된 임신 중 구역과 구토,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입덧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입덧을 안 하면 제일 좋잖아요. 제일 안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걸 예방하는 방법을 또 이 지침서가 제시하는데 임신 1개월 전부터 비타민 B를 포함한 임신 초기용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다. 사실 이제 비타민 중에서 이 비타민 B6번 피리독신이라는 성분이 입덧에 가장 효과적인 성분이다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이 비타민 B6번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임신 전부터, 특히 이 1개월 전부터 먹어주면 입덧이 좀 잘 안 생긴다. 그리고 빈혈이 없다면 철분이 포함되지 않는 게 좋다. 사실 이제 철분은 제가 임신 중 철분제라는 편에서 그 철분은 속이 불편한 약이에요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뜩이나 입덧으로 속이 좋지 않은데 이 속을 불편하게 하는 철분을 미리 먹어서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 이 빈혈이 없다면, 물론 이제 빈혈이 심하다면 처음부터 철분이 포함된 영양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빈혈이 없다면 굳이 철분제를 먹을 필요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그 임신 중 영양제 블로그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엘레비트라는 약이 생각보다 많이 거론되고, 물론 광고하는 블로그겠죠. 그런 광고 블로그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임신부용 멀티비타민제, 종합 비타민입니다 라고 이 포장지에 쓰여 있죠. 그래서 많은 임산부들이 블로그 내용을 보면 또는 소개 광고글을 보면 임신 전부터, 임신 초기부터, 임신 내내 먹었다 이런 그 글들을 실어 놓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포장지에도 보면 철분이 60mg 들어있다라고 떡하니 쓰여 있죠. 사실 빈혈이 없는 임산부가 임신 20주부터 철분제를 먹을 때 그 적정 용량이 철 30mg 정도거든요. 철분 30mg보다도 이 비타민은 2배나 많이 들어있는 고용량의 철분 함량 종합 비타민인데 이걸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심한 사람들이 먹는다면 더 입덧이 심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엽산 단일제나 또는 철분이 없는 종합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좀 입덧이 심한 분들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변화, 이제 또 입덧이 심하면 식사 내용을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소량 자주 섭취해라. 배가 너무 부르면 토할 거리가 있으면 많이 토하니까 이제 토할 거리가 없도록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라. 한두 시간마다 조금씩 섭취하라. 근데 또 말에 어폐가 있죠. 입덧을 해서 먹을 수가 없고 막 역겨운데 뭘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먹덧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복에 빈속에 또 입덧이 더 심화되는 사람들은 막 임신부들은 막 먹거든요. 많이 먹고 또 토하고 또 오히려 공복이 되면 더 토하고 이런 먹덧일 때는 또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적당히 먹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좀 느끼한 음식들은 더 느끼하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는 단백질, 고기 같은 게 좀 더 낫겠다. 그리고 아침에 권장 식단을 보면 싱거운 음식, 짜고 맵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이런 싱거운 음식이 좋겠고, 건조한 음식, 그 다음에 고단백 스낵, 크래커 이런 것들이 먹는 게 좋겠다 이런 데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진료 중에 임신부들이 또 공복에
입덧을 더 느끼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런 아이비나 참 크래커 같은 좀 그 기름기가 없는 크래커 같은 거를 조금씩 부숴 먹으세요. 이렇게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씩 먹어서 공복감을 달래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환경 조정, 그럼 이제 입덧을 유발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면 좋은데요. 휴식을 많이 취하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유해 환경을 좀 차단하라. 그래서 보면 뭐 냄새, 원래 입덧 하시는 분들이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좀 냄새가 안 좋으면 더 토하고 이러시는데 냄새, 온도, 습도, 소음, 빛공해, 이 또 빛이 깜빡깜빡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입덧을 더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빛공해를 좀 차단해줘라, 이런 내용들이 지침서에 또 나와 있고, 보조식품으로 또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생강 성분으로 입덧을 좀 조절하라,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입덧 사탕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생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침서에 나와 있어서 아마 생강차를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엘레비트, 철분제로 유명한 회사죠. 엘레비트 상품이라는 게 임신 중 영양제로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여기 보면 모닝 시크니스 릴리프, 그러니까 입덧 완화 영양제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분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 진거라고, 이게 생강이 들어있죠. 생강 600mg, 그리고 비타민 B6번. 근데 사실 아까 비타민 B6번이 입덧을 완화시키는 그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강의 그 쌉쌀한 그 매콤한 맛에 이 비타민 B6번을 섞어서 양리작용을 나타내어서 좀 입덧을 완화하는 제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도 팔고, 또 뭐 생강차도 적당하게 마셔도 돼요. 그런 뭐 너무 많이 마시면 뭐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당하게 한두 잔, 하루에 두세 잔 이 정도를 마셔서 그 입덧이 심한 시기에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면 도움이 되겠고, 입덧 사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네이버 검색하면 입덧 사탕 꽤 나오는데 제가 여기 샘플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맘스모와 노메시스, 제가 이거 꼭 광고해 주는 것 같은데 광고해 주는 목적은 아니고, 이 그 입덧 사탕을 이 회사가 판촉물로 저한테 이런 것도 있어요 하고 좀 소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들한테 제가 이제 가끔 입덧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거 좀 드셔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입덧 사탕이 제가 그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성분이 들었냐 했더니 레몬 맛 사탕에, 그러니까 좀 그 임신부들이 입덧이 심할 때는 신맛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몬 사탕에 역시 비타민 B6번을 10mg 정도 섞었다. 그러니까 결국 비타민 B6번 피리독신 그 성분이 입덧을 완화시키는데, 거기다가 좀 그 신맛을 낸 그런 사탕을 합성해서 만든 좀 아이디어 상품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내용물을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레몬 맛이 나는 그런 사탕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좀 완화시켜보고, 다음으로 내관 압박이라는 치료 방법을 이 지침서가 거론하고 있는데요. 저는 산부인과 학회 임상 지침에 이렇게 한의적인 내용이 나와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이제 내용을 쭉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대체의학이라고 해서 연구가 좀 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의학회에서도 도입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서 내용에 내관 압박을 하면 입덧이 좀 도움이 된다, 입덧에. 그래서 내관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하고 살펴봤더니, 손목에 손가락 3개 정도 되면 여기 나오는 포인트가 있죠. 이게 그 내관 앞점이라고 해서 이 지점을 말하는데, 우리도 뭐 손목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면 이쯤에 눌러보면 여기가 내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힘줄이 2개가 있거든요. 그 힘줄 사이에 힘줄 사이에 여기를 꼭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돌려주면 좀 입덧이 덜하다. 그래서 내관을 압박하라. 근데 이제 이 그 산부인과 임상 지침서에 보면은 이 내관에 침을 맞는 것이 좋은가, 또는 뭐 전기 자극을 주는 것이 좋은가, 압력을 이렇게 눌러서 손가락으로 눌러서 압력을 주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연구를 해서 내용을 실어놨는데, 침이나 전기 자극보다 그냥 손으로
압박을 주는, 압력을 주는 게 좀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실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침보다는 압력이 낫겠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상품도 또 꽤 팔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입덧 밴드라는 것을, 이거 네이버 쇼핑 검색에 가가지고 입덧 밴드 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손목에 차는 밴드인데 그 가운데 내관을 누를 수 있는 플라스틱 앞점이 이렇게 떡하니 가운데 있어서 그 내관을 지속적으로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된 상품인데,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 한 양팔에 차는 한 쌍이 뭐 한 10,000원 이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덧이 좀 있어서 괴로운 분들은 이런 것들도 주문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고무로 된, 이제 아까 천으로 된 그런 그 밴드는 압력을 주는 힘이 약하니까 이런 고무로 된 밴드도 상품에서 판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목 시계형인데 이 기계가 전기 자극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손목에 차고 전기 자극을 그 내관 포인트에 이렇게 압력을 주도록 만들어진 제품인데, 그 제품명은 릴리프 밴드라고 해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이게 한 제품당 뭐 22만원, 23만원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관 포인트를 찾아서 젤리를 바르고 이렇게 손목 시계를 반대로 차는 것처럼 해서 차면 작동을 하는데, 여기 시계 표면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전기 자극을 5단계까지 이렇게 변경해서 자기에게 맞는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죠. 아무래도 이건 입덧 밴드보다 좀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미국 홈페이지 같은데 뭐 약간 대체의학 홈페이지 같은데 찾아보면 미식그림에 도움이 되는 7군데의 뭐 압력 포인트, 압점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뭐 RN 간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7군데가 어디냐 했더니 뭐 내관 해서 손목 안쪽에 내관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손가락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뭐 허구, 우리 사실 그 미식거리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막 주물러 주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주물러 주는데, 사실 저는 저 와이프가 제가 속이 안 좋을 때 여기를 많이 주물러 주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주물르면 미식거림이 좀 덜하다. 그 다음에 뭐 타이총, 뭐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그 둘째 발가락 위쪽에 여기 포인트를 좀 문질러 주면 좋다. 뭐 꽁순 발바닥에, 그 다음에 주산리 무릎 외측으로, 무릎 아래 외쪽, 그 다음에 피슈 뭐 등 쪽에 갈비뼈 아래쪽 제일 하단 쪽에, 그 다음에 요먼 우리 여기 오목가슴 있는데 앞에 오목가슴 있는 옆에 그쪽을 좀 눌러주면 좋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마사지 하듯이 압력을 준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바닥 힐, 이쪽 있죠. 손바닥 힐이라면 이쪽이죠. 이쪽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눌러주거나 뭐 등 쪽에 이렇게 눌러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약간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돌리면서 해주면 좋다. 그 다음에 각 포인트마다 뭐 한 2-3분씩 해줘라.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해줘라.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제가 오늘은 입덧을 완화시키는 비약물적인 치료를 좀 설명했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그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셔서 임신이 좀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아주 심한 입덧이 있는 경우 결국 약물을 처방하고 복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약물 치료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